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주방용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국자 같은 쉬운 단어들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주방을 소개하면서 주방에 있는 용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날것의 모습 그대로라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랑 같이 주방용품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할 단어는 식탁입니다. 식탁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식탁 위에는 천이 있어요. 식탁을 덮어줄 수 있는 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탁에 까는 천이라고 해서 식탁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하얀색 식탁보를 깔았어요. 이 재질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서 뭔가 묻었을 때 금방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식탁 의자입니다. 의자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저와 함께 건조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을 보면 건조대가 있어요. 건조대는 어떤 곳이냐면 설거지를 하고 나서 컵이나 그릇을 말릴 수 있도록 내려놓는 물건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세미가 필요해요. 수세미, 이거는 정말 식물 수세미로 만들었고 저는 설거지를 할 때 이 비누를 사용합니다. 비누를 수세미에 묻혀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거품이 나겠죠? 거품으로 그릇이나 컵을 잘 닦아주고 건조대에 올려놓아요. 건조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컵이 있습니다. 컵은 안에 공간이 있어서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을 먹을 때 사용했던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보통 밥을 넣는 그릇이어서 밥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요리를 할 때 사용했던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이 후라이팬은 다이소에서 산 후라이팬이에요. 단돈 5,000원. 또 밥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죠. 제일 먼저 젓가락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모양은 이렇고요. 젓가락은 보통 면 같은 걸 먹을 때 사용해요. 여기 건조대에서 물건이 마르면 이제 꼬지에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젓가락만 소개할 수는 없고 숟가락도 사용을 합니다. 숟가락은 보통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국물을 마실 때 사용해요. 숟가락에서 이 부분을 손잡이라고 합니다. 손잡이로 숟가락을 잡아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녁을 고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집게라고 합니다. 집게. 그 꽃게 할 때도 꽃게의 그 앞발을 집게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집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조대에 말려두었던 냄비 뚜껑이 있어요. 냄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국을 끓일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냄비는 손잡이가 2개 있어요. 냄비 손잡이를 잡고 냄비를 들었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빨리 익기를 원하면 뚜껑을 덮어 놓으면 돼요. 뚜껑을 덮으면 더 빨리 가열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이건 도마라고 하는데요. 도마는 어떤 거냐면 채소나 재료 같은 걸 칼로 자를 때 그 아래에 받쳐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칼이에요. 도마 위에 재료를 놓고 칼로 자를 수가 있어요.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오른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당근을 칼로 썰 수 있어요. 당근을 썰어 볼게요. 칼로 당근을 썰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칼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 물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물건은 가위라고 해요. 보통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를 자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설거지를 조금 하고 싶다 한다면 당근도 가위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쪽은 제가 음식을 데우는 공간이에요. 데운다는 건 따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불을 피우는 가스레인지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방 용품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칼도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가위도 있고요. 국 같은 요리를 많이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걸 국자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겨울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을 때 어묵꼬치를 같이 먹을 때 이 국자도 한 번쯤 보았을 것 같아요. 국자가 있고 달걀 후라이처럼 이렇게 뒤집을 때 사용하는 물건은 뒤집개라고 합니다. 뒤집개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구멍이 없는 뒤집개도 있는데 이건 뭔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구멍 있는 뒤집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식용유가 있어요. 식용유는 먹을 수 있는 기름인데요. 요리를 할 때 이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기름을 칙 둘러주고 요리를 합니다. 주방의 필수 용품,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음식 재료를 차갑게 유지해주는 도구인데요. 위에는 냉장용품들을 넣고 아래는 얼리는 거, 냉동용품을 넣어놨어요. 김치도 있어요. 이번에 김장을 했을 때 담근 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와 양념, 그리고 주식인 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쌀을 이런 물통에 보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쌀을 씻어서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솥이 있는데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솥을 밥솥이라고 합니다. 밥솥의 뚜껑을 닫아주고 여기는 추가 있어요. 밥솥 안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 추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 쌀과 밥솥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조미료가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제일 먼저 단맛을 낼 때 사용하는 가루가 있습니다. 이걸 설탕이라고 불러요. 설탕은 달콤한 맛이 나요. 그리고 하얀색입니다. 봤을 때 약간 반짝반짝 거리기도 해요. 그 뒤에 있는 건 소금인데요. 소금은 바닷물을 말려서 남긴 가루입니다. 먹었을 때는 짭짤한 맛이 나요. 마찬가지로 소금의 색깔도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설탕이 색깔은 같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짠맛을 내니까요. 그 뒤에 있는 건 식초입니다. 식초는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것인데요. 새콤한 맛을 더할 때 사용합니다. 식초의 색깔은 멀리서 보았을 때 노란색을 띱니다. 제가 방금 식초를 흘려서 아주 시큼한 냄새가 나요. 잠시 수도꼭지를 틀어서 손을 씻어줄게요. 손을 씻고 나면 아래에 있는 손수건에 손을 바로 닦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초 옆에 있는 건 참기름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름 종류입니다. 저는 이걸 언제 자주 먹냐면 비빔밥을 해 먹을 때도 사용하고 달걀밥 이런 거 만들 때도 사용하고 참기름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해요. 맛은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참기름 특유의 고소하고 짭짤한 향이 있어요. 김밥을 먹을 때 가장 마지막에 발라주는 게 이 참기름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가루는 고춧가루입니다. 고추를 빻아서 만든 가루인데요. 고춧가루는 매콤한 맛을 낼 때 사용해요. 보통 김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건 꿀입니다. 이 꿀은 선물 받았어요. 뉴질랜드를 갔다 온 친구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보니까 마누카 꿀이라고 하네요. 이런 물건을 보면 뒤에 유통기한도 써 있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달콤한 맛이 나요. 하지만 설탕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설탕은 가루고 꿀은 액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끈적끈적거립니다. 곰돌이 푸가 좋아하는 꿀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 후추입니다. 후추는 통후추를 갈은 걸 말하는데요. 후추, 블랙페퍼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요리에서 감칠맛을 더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해요. 이건 후추. 그 옆에 있는 건 맛술입니다. 맛술은 약간 달콤한 맛을 내는 액체인데 어떻게 보면 식초랑 색깔이 비슷하기도 해요. 하지만 식초는 맛술보다 더 색깔이 진해요. 음식을 할 때 잘못 넣으면 아주 다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신맛이지만 맛술은 보통 약간 달달한 맛이 나요. 저는 맛술을 언제 사용하냐면 달걀말이를 만들 때 맛술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맛술 뒤에 있는 건 간장이에요. 이 간장이 지금 1.7L짜리인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요리를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간장도 한국의 전통적인 장 종류 중 하나인데 발효시켜서 만든 장입니다. 색깔은 굉장히 어두워요. 마치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넣고 봤을 때는 갈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맛은 굉장히 짭짤해요. 짭짤한 맛을 내고 싶을 때 간장을 사용합니다. 간장과 더불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장인 고추장이 있어요. 고추를 가지고 만든 장이 고추장입니다. 보면 맛있게 맵다라고 써 있어요. 맵기는 매운데 맛있게 맵다는 뜻입니다. 고추장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 고추장으로는 보통 떡볶이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떡볶이의 주 재료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된장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장이에요. 색깔을 보면 갈색입니다. 맛은 짭짤한 맛이 나고 된장을 이용해서 된장국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쌈장입니다. 쌈장은 초록색 통에 담겨 있어요. 아까 고추장은 빨간색 통에 담겨 있었잖아요. 쌈장은 짭짤한 양념인데 보통 고기를 먹을 때 같이 찍어 먹는
양념을 말합니다. 이렇게 약간 주황색 같으면서도 빨간색 같은 이 색깔의 양념이 쌈장입니다. 쌈장은 보통 오이를 찍어서 먹기도 하고 제가 아까 썰었던 당근을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 먹을 때 꼭 같이 먹는 양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주방을 살펴보면서 주방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물건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방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 보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걸 처음 보았는지 그런 것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